선장님, 레이더의 미상 표적 셋, 접근 속도 상승 중입니다. 엔진 죽여. 불빛도 다 꺼. 지금 당장. 칠흑 같은 어둠 속 37살 3등 항해사의 손이 조타기를 움켜쥔 채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역, 세계 원유의 목줄이라 불리는 이 좁은 물길 위에 지금 대한민국 국적 선박 26척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저 점들, 저거 이란 고속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선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가길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배 위에는 158명 중 한 사람, 항해사 혼자만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안 되는 겁니까? 무전기 너머로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위에서 협의 중입니다. 위에서라는 말이 대체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 그는 이제 묻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매일 뉴스 속 저 숫자 하나하나가 사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항해사는 조타실 벽 달력에 손가락으로 줄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2달째, 61개의 줄. 아내에게 보내려던 문자는 몇 번이나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결국 짧은 한마디로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갈게. 거짓말인 걸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지구 반대편 워싱턴에서 짧은 문장 하나가 소셜미디어에 올라옵니다. 그 한 문장이 이 바다 위 모든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이 바다 위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터지고야 맙니다. 3월 14일 워싱턴은 아직 자정을 막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짧은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 글 안에 5나라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하는 말은 간단했습니다. 이제 미국 혼자서는 이 바다를 못 지킨다. 너희도 군함을 보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안 보내면 우리가 지켜주던 것도 끝이다. 서울 정부 상황실. 새벽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국방부 실무자는 잠에서 덜 깬 채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타면에 뜬 그 글을 들었다고요? 5나라 안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정부가 공식으로 보낸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 SNS에 올린 겁니까? 아무도 확실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짧은 글 하나가 어떤 공문서보다 더 무겁게 서울을 짓눌렀습니다. 다음날 트럼프는 영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번 더 압박했습니다. 이번엔 중국을 콕 집어서 군함 안 보내면 예정된 방문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올린 글 하나가 지구 반대편 정부 청사의 불을 밤새 못 끄게 만드는 상황이 말입니다. 국방부는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보낸다, 안 보낸다, 그 짧은 답 하나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함을 보낸다는 건 종이 위의 결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저 바다 위에 떠있는 26척, 158명의 목숨과 바로 이어지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3월 15일 오후 국방부 지하 회의실. 실무자들이 두꺼운 서류를 앞에 놓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군함을 보내려면 국회에서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여러 의원들이 찬반을 따지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야기를 맞춰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만 최소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지금 당장 답을 원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는 답을 재촉하는데 우리 국회는 하루아침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야당은 뭐라고 합니까? 신중하게 보자는 쪽입니다.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누구도 쉽게 찬성도 반대도 외치지 못했습니다. 늦게 보내면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서둘러 보내면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질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림길에 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마음 상하는 그런 결정 앞에 말입니다. 실무자 한 명이 조용히 지도를 펼쳤습니다. 호르무즈 해역. 그 위에
붉은 점 26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배들은 그동안 대체 누가 지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국해는 정치의 속도로 움직였고 바다 위 배들은 생존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의 간격이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월 4일 마침내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작전명 프로젝트 프리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각국 선박들을 구출하겠다는 미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새벽부터 미 해군 함정들이 해협 어기로 직결했습니다. 헬기 로토 소리가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전 함정 작전 개시, 대응 사격 승인! 이란 소연 고속정들이 접근하자 미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7척이 그 자리에서 격침됐습니다. 아파치 헬기가 저공으로 날아들며 6척을 추가로 침몰시켰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란의 순항미사일 4발이 날아올랐고 UAE 방공망이 그중 3발을 요격했습니다. 오만 남부 해안마을에서는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전쟁이라는 말 없이도 이미 전쟁이었습니다. 작전 초반, 백악관은 한 가지를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참여한 모든 선박 중 단 한 척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 발표가 나온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해협 한복판 정박해 있던 화물선 한 척의 선미 쪽에서 갑자기 굉음이 터졌습니다. 정체불명의 비행체 2기가 잇따라 명중한 겁니다. 저 배 국적이 어딥니까? 무전기 너머로 돌아온 대답에 상황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해운사가 운용하던 그 배는 조금 전까지 백악관이 자신만만하게 안전하다 말했던 바로 그 선단 안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화물선 갑판 위 쾅! 첫 번째 충격이 선미를 강타했습니다. 화재 발생! 좌현 선미! 전원 대피!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경고에 24명의 선원들이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그중 6명은 한국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체 접근! 전원 엎드려! 쾅! 두 번째 충격이 잇따라 배를 뒤흔들었습니다. 연기가 갑판을 뒤덮었고 열기가 얼굴을 훅 덮쳤습니다. 숨 쉬어. 살아야 돼. 소아호스를 잡은 손이 벌겋게 익어갔지만 아무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0여 분 뒤 화재가 진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원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1명, 2명, 3명, 24명 전원 응답.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간 1명도요. 한국 정부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의 대한미사일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2달 전 워싱턴에서 날아온 그 짧은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그 문장이 결국 이 배 위에 닿은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이 이제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피격 몇 시간 뒤 워싱턴에서 또 하나의 문장이 날아옵니다.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그 배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HMM 나무. 이란이 제3국 선박까지 공격한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에 합류할 때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우리 배가 공격당했는데 그걸 우리더러 동참하라는 근거로 쓴다고요? 서울의 한 실무자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그 방식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였던 배가 하루아침에 압박 카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여론은 둘로 갈렸습니다. 우리 국민이 다쳤으니 이제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공격당한 마당에 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방송사마다 전문가들이 나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신문 일면 제목도 매체마다 갈렸습니다. 국민들조차 어느 쪽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저 뉴스 속보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정부는 다음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국회 동의라는 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검토 중. 그 세 글자가 또다시 바다 위 26척을 기다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나무호의 6명 한국인 선원 가족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무사하다는 그 한마디에 몇몇 가족은 전화기를 붙잡은 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상황이 갑자기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5월 6일
작전 개시 단 이틀 만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또 한 번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잠정 중단.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이미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것, 그리고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 이틀 만에요? 그 난리를 치고 갑자기 멈춘다고요? 서울 상황실에서도 남우호 선원들 사이에서도 같은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도 이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의 파병 검토도 국회의 동의 절차도 갑자기 목표를 잃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 26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전이 멈췄다고 해서 배가 저절로 움직이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2달 넘게 주타시를 지켜온 3등 항해사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작전이 멈췄답니다.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조금 덜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 조금은 희망이 보여. 여러분, 이 작은 문자 한 통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그 희망이 진짜 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작전이 멈춘 지 며칠이 지났지만 26척은 그대로였습니다. 협상이 진전됐다는 말과 배가 실제로 움직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래도 남우호 선원 24명은 무사히 인근 항구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인 선원 6명은 좁은 선실에 모여 앉아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 이 말을 하자 다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눈물이기도 했고 안도이기도 했습니다. 한 명은 가족에게 보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을린 갑판을 배경으로 6명 모두가 어색하게 손가락으로 V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발이 묶인 20척 넘는 다른 배들이 있었습니다. 110명이 넘는 동료 선원들이 아직 그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다에서 한국 선박이 위기를 맞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같은 해협에서 또 다른 배가 이란에 납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대한민국은 국제 무대에서 힘든 협상을 벌여야 했고 그 배 안에는 두려움에 떨던 20명의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납포부터 석방까지 95일이 걸렸던 그 이야기, 다음 편에서 그 잊혀진 진실을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바다 위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158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배들의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5년 전 같은 바다에서 있었던 95일간의 진실로 이어집니다. 패밀리 유튜브였습니다.